한동훈이 이준석이 이준돌이를 뺨치는 나르시스트다. 네. 이것도 그 기자의 글에서 행간에서 제가 읽은 겁니다. 이건 직접 쓰진 않았어요. 근데 한동훈이 완전히 자뻑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한동훈이 국민 눈높이. 정말 제일 싫은 게 국민 눈높이죠, 여러분. 그리고 한동훈은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생각을 안 해요. 당대표 되고 나서조차도 당대표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 중에 아주 중요한 이 정당의 아이콘이에요. 근데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국민들 보시기에 뭐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국민들 보시기에 뭐 독립 기념관장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 않나 눈높이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짜증나요. 그런데 국민 눈높이 엄청 좋아하죠. 근데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한동훈은 우리가 이제 저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이 연예인들이라든가 또 일부 정치인들도 그렇게 잘 안 했습니다. 저 때는. 근데 이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쳐가지고 네이버에다가 그래서 혹시 나에 대해서 무슨 기사가 나왔나 이런 거 이렇게 찾아보는 정치인들 그리고 뭐 연예인들은 그런 거 너무 많이 하죠. 근데 한동훈은요 네이버에다가 한동훈 이거만 치는 게 아니랍니다. 이 트위터 X 그러니까 뭐 인터넷 댓글에다가 그 다음에 온갖 커뮤니티 게시판을 다 들락날락하고 뭐 유튜브까지도 다 보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나.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통해서 직접 자기 귀로 자기 눈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가지고 저녁 약속을 요즘도 그렇게 자주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술 안 마시고 말똥말똥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드르륵 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대요. 정말 재수없죠,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특징이 뭡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렇게 좋았던 게 편했던 게 기자나 국회의원들 정치인 만났을 때 입 다물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열을 내가지고 막 기운을 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쉬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하면은 네 그렇군요. 뭐 이렇게 이제 맞장구나 쳐주고 기자들이 뭐 제 뭐 까마득한 후배였지만 아유 귀엽네. 그래도 열심히 뛰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열심히 취재했네요.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참 편했어요. 근데 직접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은 거의 이준석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준석이 펜코의 죽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펜코만 맨날 보고 있었는데 한동훈이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저녁 약속을 대표되기 전에도 거의 뭐 하지 않고 자기 집에 가서 뭐 하느냐 한번 제가 아는 사람을 이렇게 탐문해 갖고 좀 물어봤어요. 잘 아는 사람을. 그랬더니 집에 가가지고 이 한동훈 이렇게 치면서 자기에 대한 기사 댓글 뭐 이런 거 다 보면서 기사가 마음에 안 들면은 내려달라 뭐 판을 갈아달라 사진이 마음에 안 들면은 한동훈 사진 마음에 안 드는 거 많겠죠. 그럼 갈아달라 판갈이 해달라 이래가지고 기자들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저는 웬만해서 그런 거 안 했어요. 왜? 제가 기자였기 때문에 제일 싫은 게 이렇게 간섭하고 이렇게 조그만 거 가지고도 막 바들바들 그러면서 난리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싸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응? 내가 그런 말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썼어? 뭐 이러면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기자들이. 자, 그래서 네이버에 한동훈 검색도 모자라서 트위터, 커뮤니티, 유튜브까지 정말 자기에 대한 그러니까 한동훈의 관심은 국민의힘도 아니고요. 대한민국도 아니고요. 오로지 한동훈인 거예요. 이래갖고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준돌이가 이런 말을 했죠. 한동훈이 해병대 특검을 최상병 특검을 하지 않으려고 머리 빠지게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한동훈이 해병대 특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가장 뭐 자기가 제3자 뭐 추천을 받아갖고 대법원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특검을 하겠다 뭐 이러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한동훈이요 완전히 민주당의 수에 넘어간 거예요. 박찬대가 그랬잖아요. 오케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은 저쪽이 받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면서 엉거주춤 우왕좌왕 하면서 그냥 시간을 벌기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너무 놀래갖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제보자 문제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예요. 최상병 이 사건은요, 특검이 아니라 사실은 수사로 모든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박정훈이라는 돈키호테 같은 소영웅주의자가 자기가 수사를 할 권한이 없죠. 왜냐하면은 군내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 문제를 수사를 하는데 뭐 군에 입김도 들어간다 뭐 이래갖고 문제인 때 그거를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넘겼어요. 그럼 경찰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막 수사하고 뭐 8명이 과실치사다. 자기가 뭐 판사예요?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단장이 이건 아니잖아. 국방장관도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와중에 말하자면은 제보자 이 사람이 임성근 이 사단장 일을 비롯해 가지고 이 사람을 구하려고 했던 게 김건희 여사가 부탁을 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를 돌봐줬던 이종호라는 사람이 임성근하고 친해가지고 임성근이가 이종호한테 청탁을 해서 김건희 여사가 임성근을 구해주려고 하다가 이 사달이 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얘기한 사람이 김규환이란 변호사인데 이 사람은 민주당에서 공천 신청했다가 경선인가 뭐 거기서 안 됐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이거 다 믿으면 안 된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뻥이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들면 모든 게 한동훈 잘해 한동훈 최고로 돌아올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완전히 머리도 이제 나쁜 것처럼 보이는 정무감각 제로인 한동훈이 이걸 누른 겁니다. 이거 참 큰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준돌이가 한동훈 해병대 특검 안 하려고 머리 빠지게 고민 중이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요, 오늘 이제 매일경제에서도 한동훈이 직업을 정치인으로 잘못 선택을 한 것 같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또 말하는 거에 내용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이 정치인으로서 뭐 한동훈이가 뭐 비율이 좋고 다리가 길어가지고 키는 뭐 그렇게 보통이지만 이렇게 뜨는 거지. 막상 한동훈이가 여러분 연예계를 나갔다고 해보세요. 아유, 한동훈이는 가격이 형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진짜. 그러니까 연예인도 못해. 그럼 한동훈이 하기에 좋은 직업이 뭘까요? 이 기자는 그거까지는 쓰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동네 변호사? 뭐 내지는 이제 뭐 들면 떠오르지도 않아요. 어쨌든 이 서로 이렇게 접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 이 한동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신문에서는 한 컬럼니스트가 이렇게까지 썼어요. 아직도 제3자를 추천을 해서 최상병 특검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자는 정신병자다. 아주 한동훈을 대놓고 얘기한 것보다도 더 무섭게 한동훈을 정말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는 분들, 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 본 사람은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좌파 언론이 막 뭉개고 뭐 안개를 씌우고 한동훈이 뭐나 있는 것처럼 그 허폼을 잡으니까 이게 이렇게 커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한딸들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크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이가 뭐 90%에 가까운 지지율로 당대표가 이거는 북한하고 똑같죠. 근데 그런 이재명을 쫓아하는 게 이 한재명, 한동훈입니다. 그리고 개딸들이 이번에 보면은요, 투표율 이게 나오질 않아요. 득표율만 나오지.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면 개딸이 완전히 새몰이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딸이 이제 성취감을 느끼는 걸 보고 한 딸들이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아, 난 정말 우리 흔히는 내가 꼭 도토리 만들 거야. 개밥에 도토리 만들겠죠. 네. 자, 그래서 뭐 정치인 굿즈 열풍이라고 하는데 뭐 훈이 장관 인형 판매, 그러니까 한동훈 때부터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인형이 저렇게 잘 팔리지도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요, 제가 볼 때 이 한 달, 우리 이제 이 여옥대첩에서도 이제 한 달로 이제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분들은 저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왜? 뭐 자기의 선택의 자유니까요. 그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또 뭐 우리 이 단톡방에서 이제 하는 거를 또 그대로 기사 올라오면은 우리가 이제 아우 이런 기사 문제 있다. 뭐 이제 어떻게 이런 거를 올리냐. 뭐 이 신문 비판하면 그걸 또 그대로 갖고 가고 자기네들이 거기 가갖고 막 댓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거의 드루킹 뺨치는 한 달 킹인 거예요. 한 달 드루킹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한 딸들이 개딸들이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이렇게 이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나도 하면은 저렇게 될 수 있다. 우리 한 딸들도 해보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심각하냐? 이재명이가 연임 쇼를 벌이고 참 먹는 게 올라오는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90%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거는 아마 오히려 이재명의 독배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요. 이제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선 거의 70%, 뭐 80%대의 뭐 지지 의사를 밝힙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지지자,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하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딱 반반이에요. 40 몇 프로, 45% 한동훈을 46% 한동훈을 지지한다. 근데 뭐 44%, 45%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는다.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로지 이제 이 자기 자신에만 모든 거를 이제 쏟아놓고 있는 한동훈. 마찬가지로 한 딸들도 정체성이 없어요. 진영이 없어요. 그리고 문골 오솔이라든가 이 이재명에서 건너온 사람이라든가 또 옛날에 이 친박하던 그 분들도 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친박을 할 때 굉장히 소속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벌써 이제 20년 전이고.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감을 찾아갔고 그때 50대 뭐 40대였던 분이 뭐 60대 70대 80대 뭐 90대까지 돼갖고 다시 한 달로 막 들어가고 막 활동하시는 분들 막 있더라고요. 제가 막 사진 같은 걸 보고 어디서 이 본 사람인데 막 이랬더니 저도 이제 낯익은 분들이 있거든요. 잊지 못할 분들이 있어요. 제 지역구에 와가지고 꽹가리 치면서 민주당의 김영주 지지 선언을 한 게 친박들이었어요. 근데 다 좋죠. 근데 이 한 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감정적으로 성숙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딸들 이제 여기서 이 여옥대첩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가 한 딸로 간 사람들 그 중에 뭐 다 그렇다는 거 결코 아니에요. 근데 꽤 많은 분들이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외로운 사람들. 남편하고 사이 나쁜 사람들. 남편이 돈 못 벌어오면 당장 이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결혼 안 했다고 말은 하지만은 어쨌든 혼자 사는 노처녀들. 또 친구 관계도 굉장히 까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딸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발호와 발악과 발광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건전한 팬덤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 임영웅 씨의 팬덤이라든가, 또, 이제 우리가 훌리건이란 말도 하지만은, 이제 남자들이 많이 하는 팬덤이 이제 뭐, 유나이티드 뭐, 팬덤이라든가, 뭐, 어떤 특정한 뭐, LA 다저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야구 팬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팬덤이라는 거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한번 이제 이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 심리학자가. 그래서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맨유에 이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막 이제 달리기를 한 거야. 아침에 조깅을. 그러다가 이제 심장에 쇼크가 온 것처럼 이제 쓰러지는 걸 한 거예요. 그런데 맨유의 유니폼을 입고 쓰러졌을 때 사람들이 막 그냥 열댓 명이 달려들어갖고 이 사람을 돌봐주고 막 말하자면 구급차를 부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맨유의 유니폼이 아니라 그냥 티셔츠 이걸 갖고 막 이렇게 뛰었다가 심장 쇼크를 막 받은 것처럼 하고 이제 쓰러졌는데 진짜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유의 유니폼을 입은 거와 아닌 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거죠. 이게 이제 그 팬덤의 아주 그 결속력 이런 건데 이 팬덤이 이제 잘만 이제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일도 많아요. 근데 이 한 달의 팬덤은 뭡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하시는 분들 얘기했지만 뭐 거의 욕설이에요. 한 달들은 욕도 잘해요. 그리고 제가 뭐 개딸도 겪고 뭐 온갖 바들 다 겪었지만 한 달만큼 이상하고 또 이렇게 좀 악의적인 그 팬덤은 처음 봅니다. 뭐 저 네이버에도 공격하죠. 거기다가 페이스북에도 공격해서 제가 인스타와 이 트위터 X를 더 열심히 해볼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뭐 길이야 많죠. 깔리고 깔린 게 플랫폼인데요. 근데 저한테 하는 그 한 달들의 욕을 이렇게 보면은요, 와 진짜 이 사람들이 그 공격심을 이렇게 숨기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뭐라고 할까요? 이거 외로운 늑대들도 아니고요. 보통 이제 그 테러들 하는 사람들이 외로운 늑대들이라고 하죠. 그 아주 개인주의적인 테러리스트들을. 근데 이 한 달들은 정말 외로워서 죽겠다는 사람들인데 글쎄 동물로 비교하면은 뭘로 해야 될까요? 외로운 도토리들인가요? 하여튼 이 한 달이라는 게 결국은 개딸이 이재명을 잡아먹는 것처럼 한 달도 한동훈을 잡아먹을 겁니다.